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이슈 포커스입니다. 자, 이 시간은 최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제목, 폴란드 보병의 최강 지원하기. 근데 갈아치고 진이 뭡니까? 진급 예정자, 그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폴란드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폴란드 이 보병부대의 최강의 지원하기가 될 예정인 진 상태의 대한민국 K4 고속 유탄 기관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FA-50 전투기, K9 자주포, AS-21 장갑차 등등, 또 우리 천무 다른장 로켓 할 것 없이 완전히 한국 육군 장비를 옮겨가듯이 사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K4 유탄 기관총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보겠습니다. 자,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에 밀려서 알려지지 않았던 폴란드의 또 다른 K방산 쇼핑 품목인데요. 자, 이런 게 폴란드 오신트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SNS에 떴어요. 뭐냐? 우리 한국 방사청의 이 오픈 소스 정보인데요. 국가연, 즉 ADD 보유, 기술 이전 검토 의견 해서 대폴란드 수출용 K4 유탄 기관총 제작 기술, 이렇게 해서 이 기술 줘도 되냐? 라는 서류인데, 이 서류 생산된 게 22년 9월 22일. 그런데 내용은 비공개. 자, 이런 거에서 폴란드 네티즌들이, 야, 한국에서 우리한테 K4 유탄 기관총 준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들도 알게 된 겁니다. 그거 살 테니까 당장 기술 이전 해주세요. 이제 이런 거죠. 일부 구매하고, 그리고 구매와 함께 기술까지 이전해주는 이제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폴란드가 K4를 급하게 찾은 이유는 뭐냐? 이번 전투를 보니까 보병들의 화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폴란드에는 유탄 기관총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 동구권, 즉 소련은 유탄 기관총 안 만들었냐? 만들었어요. 자, AGS-30이라고 하는 30mm 유탄 기관총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사속도 빠른 이 유탄 기관총 만들었어요. 30mm. 우리 K4는 40mm, 이건 30mm. 자, 야, 다 샀는데 왜 너희만 없냐? 폴란드는, 야, 우린 그딴 거 안 써.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안 썼냐? 폴란드는 왜 안 썼냐? 보시다시피 덩치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은 이걸 보병들이 도수 운반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차량의 지원 없이 그냥 들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삼각대도 아주 가볍게 만들었죠. 그런데 삼각대가 무겁고 튼튼해야 이 쏘는 반동을 다 버텨주는데, 이건 삼각대를 가볍게 만들고 또 이 총도 가볍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30mm 탄이 나가는 이 반동을 버텨주지 못하고 계속 들썩들썩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위는 우리 안 사 하고는 안 샀던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아프간전, 이라크전에 파병을 했어요. 평화유지군으로. 파병할 때 보니까 그 적들이 막 몰려올 때, 특히 이제 이 탈레반이나 이라크 반군 이런 데는 이 중장갑을 하지 않은, 즉 방탄조끼를 막 입고 중무장을 하지 않고 오니까 정말 이런 화력 제압용 이런 것들이 지원하기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AGS-30이 없으니까 급하게 미군으로부터 미군이 쓰는 마크 19, 이 마크 19 40mm 유탄 기관총을 200문을 급히 샀어요. 그 이상은 안 샀어요. 왜? 그거 딱 보니까 별거 아닌데 국산화하면 되지 200문을 일단 지금 파병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사는데 여기까지 하고는 200문을 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국산화 한다고 했죠. 그래서 폴란드에도 이런 관련한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회사가 이걸 보고 참조해서 국산으로 40mm 유탄 기관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 정밀기계연구소님이 폴란드 육군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2007년도에요. 아유, 우리 고객님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에 급하게 파병 가신다고 미국제 자동 유탄 발사기 좀 사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 국산 나왔습니다. 짠!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군이 딱 보더니, 야, 이거 장난해? 이거 러시아 애들 AGS-30 그거 가져다가 탄만 40mm로 바꾼 거잖아.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개발비랑 양산비 달라고 양심 출타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안 산 겁니다. AGS-30의 문제점이 뭐냐? 너무 가볍다. 그런데 삼각대도 AGS-30하고 똑같이 생겼고 총도 작아요. 그런데 탄이 40mm로 더 커졌으니까 반동은 더 세겠죠. 그래서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제품만 나왔는데 AGS-40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아무도 그 존재를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40mm 유탄 기관총을 만드는 사업은 이렇게 2007년도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태평성대 시절이었죠. 보병 지원용 화력 지원 무기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태평성대인데 무슨 전쟁이야 라는 식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마크 19 그거 200문 산원구도 있고 또 중기관총 뭐 박격포 60mm 박격포 이런 거 빵빵하게 있는데 굳이 보병 지원하기로 유탄기관총을 왜 사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태평성대를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바로 옆에서 그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된 거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에 폴란드는 인식이 180도 바뀌었어요. 야, 유탄기관총 이거 끝내주네? 이런 무기였구나 라는 게 인식이 바뀐 거예요. 자, 픽업 트럭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하죠. 뭐 우리 한국에서도 픽업 트럭이 몇백 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픽업 트럭 여기다가 이렇게 뒤에 짐칸에 이렇게 특별한 좀 개조 작업 좀 거쳐가지고 보병이 기댈 수 있는 이런 공간 만들고 이렇게 해서 K4 같은 마크 19을 얹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쏴보니까 야, 이거 픽업 트럭 하나만 있으면 전차도 잡고 장갑차도 잡는다. 이거 끝내주구나. 뭐 보병 화력 지원은 물론이고 장갑차, 전차 다 잡네. 이렇게 된 거예요. 픽업 트럭에 이런 무기를 얹은 걸 테크니컬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량화 보병 부대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가 만들었는데 그 차량화 보병 부대의 그 픽업 트럭의 주력 화기가 마크 19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퉁퉁퉁 쏘는데 이 중에서 이중 목적 고폭탄이 있어요. 그거로 쏘면 관통력이 무려 50mm, 5cm의 이 철갑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폭발력에 의해서 뭐 운동 에너지탄, 메탈 제트 뽑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때리고는 그 폭발력에 의해서 50mm는 뚫는다. 그러면은 겨우 방어력이 12.7mm, 14.5mm 간당간당한 BMP 장갑차 이런 것들은 다 박살이죠. 뭐 BTR 장갑차 다 박살이죠. 장갑차는 뭐 무조건 박살. 전차도 미군 교본 보면 T-72 전차 후방으로 돌아서 엔진룸 쪽을 때린다. 그러면 이제 파괴가 된다. 그런데 폭발 반응 장갑이 있는 건 안 돼요. 폭발을 해서 그 상쇄시켜 버리니까 반응 장갑이. 그래서 포수용 조준경을 때린다. 포수용 조준경은 광학 장비니까 렌즈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때려버리면은 사격을 못 하게 되죠. 그리고 궤도를 맞고 돈자된 이 K4에서 마크 19 내에서 궤도 맞고 돈자된 T-72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궤도를 때리든지 뒤로 확 돌아가가지고 픽업 트럭이 빠르니까 T-72 포탑 돌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확 뒤로 돌아가서 엔진룸 쪽에 퉁퉁퉁퉁퉁 계속 때리면 엔진룸에 결국 맞고 불이 나버린다. 기동이 정지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차도 잡을 수 있고 장갑차는 그냥 껌으로 잡고 이렇게 되니까 이야, 이거 끝내주네. 우리 저거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이 원래 마크 19 미국 거니까 근데 미국 조병창에서 만들었고 그 라이센스를 조병창이 가지고 있고 제네럴 다이나믹스가 이거를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이라크전, 아프간전 참가할 때 제네럴 다이나믹스로부터 그 마크 19, 마크 19 유탄 기관총을 샀거든요. 그래서 폴란드가 제네럴 다이나믹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기 GD님, 저요 15년 전에 마크 19 사갔던 고객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이번에 좀 사고 싶은데 이 GD는 가수 G 드래곤 그 GD가 아닙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 아이고 고객님 오셨어요. 역시 마크 19 써보니까 최고죠. 자, 그럼 이번엔 얼마나 사실 거예요? 옆에서 전쟁도 터졌고 하니 이참에 좀 대량 구매 좀 하시죠. 많이 사시면 좀 깎아드릴게. 이렇게 됐어요. 폴란드가 이번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기술 도입해서 국내 생산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도 예전에 40mm 자동 유탄 발사기 한번 만들어 본 가락이 좀 있어서 기술만 조금 파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써볼까 하는데 점점점 이러니까 GD가 그럼 완제품이란 탄약 사가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술만 좀 사가시겠다. 안녕히 가세요 하고는 그냥 채팅방을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 팔아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마크 19 이게 미국 조병창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냥 라이센스를 확 풀어버렸어요. 터키도 이걸 만들고 우리 한국 또 대한민국도 이
마크 19 모드 3 버전을 해적판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K4 고속 유탄 기관총. 우리 한국군 보병부대가 전부 다 쓰고 있는 바로 그게 미국의 마크 19 모드 3 그 버전을 그냥 불법 카피한 겁니다. 불법은 아니죠. 라이선스가 풀어졌으니까 그냥 우리가 카피한 겁니다. 그래서 야, 한국에게 지금 우리 어마어마하게 뭐 많이 사고 있는데 이것도 좀 싼 값에 도입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가 만들어 버렸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까칠하게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기술 라이센스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가지고 있고 현재 생산은 소총류주로 생산하는 S&T 모티브 거기에서 생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K방산 대량 구매로 급격히 가까워진 한국에서 찾은 솔루션 K4 유탄 기관총이죠. 길이는 1072mm, 탄약은 40mm, 그리고 이 탄통 한 통에 24발짜리 탄띠가 있고 48발짜리 탄띠가 있어요. 강선은 18조 우선 18인치당 1회전을 합니다. 중량은 본체가 34.4kg, 이 삼각대 거치대가 19.9kg, 그리고 탄약을 완전히 장전하면 95kg. 이거 그래서 들고 다니기 힘들죠. 이 다치차 이런 거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분당 350발이나 쏠 수 있는데 장전은 최대 48발 하니까 1분에 350발 쏠 수 있는 스피드다 이거지. 1분에 350발 쏘는 전투를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탄속은 초속 241m, 1초에 241m 날아가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 보입니다. 유효 사거리는 눈으로 목측으로 쐈을 때는 1500m. 요즘은 그런데 우리 한국도 여기다가 광학 조준경을 달아요. 그래서는 유효 사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2km면 전차 교전거리하고 비슷하죠. 최대 사거리는 2200m. 그리고 사용 탄약은 고폭탄과 이중 목적 고폭탄. 이중 목적 고폭탄을 쓰면 50mm까지 관통이 돼요. 그런 K4 유탄 기관총 이걸 이제 폴란드가 사가기로 하고 기술 이전을 받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이든 제압할 수 있는 보병 최강의 화력이 되죠. 올라운드 플레이어 K4 전차도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폭발 반응 장갑 덕지덕지 붙은 건 못 때려잡습니다. 얘들이 폭발해 버리니까 이거 없는 거 또는 궤도 또는 후방 이런 거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보병 잔뜩 밀집해 있는 거 여기에는 그냥 수류탄을 갖다가 그냥 초당 몇 발씩 분당 몇 발씩 이렇게 쏴버리니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BMP 계열의 장갑차, BTR 장갑차 이런 거 그냥 껌으로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러니까 이야 정말 가성비 짱이네 해가지고 폴란드가 도입해 가는 것입니다. 자, 폴란드 보병부대 최강의 지원화기가 될 K4 현재에서는 어떻게 변신할까? 우리가 기술을 주고 자기네들이 이제 만드는데 약간은 뭐 가다듬겠죠. 우리 K4는 미국의 마크 19하고 똑같아요. 부품도 공유합니다. 똑같아요. 초창기 생산부는 그냥 마크 19 부품 그대로 들어있는 부품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똑같습니다. 아마 폴란드도 굳이 뭐 다르게 만들 필요 있을까요? 똑같이 만들겠죠. 요즘은 광학조준경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더 정확하게 쏘는 사격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폴란드가 완전히 그냥 밀착해서 지상 장비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폴란드가 이 한국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또 유료해서 팔면 되죠. 그럼 우리가 또 로열티 받으니까 계속 협력해 나가면서 정말 한국 지상 장비 무기의 세계화 선봉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